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또 계속 이어서 소리 글자 시읒 부분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글자가 뭐가 나오죠? 네, 적음 또는 적다라는 얘기죠. 스몰. 그 다음에 젊다의 뜻을 가진 적음, 젊을 소자가 되겠네요. 우리 이 글자는 작을 소자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갖다가 획순을 갖다가 또 추가를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갑골문에 보게 되면은 4개 모래알을 갖다가 이렇게 그린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양이 적다고 그래서 적을 써도 되고, 그리고 또 나이가 적다 그래서 또 나이가 적다는 것은 이제 젊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다의 뜻도 파악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소년, 그죠? 소년, 소녀 할 때, 청소년, 청소녀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작다는 이제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는 작을 소자를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아닌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적을, 젊은 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누구나 다 소년 시대를 다 거치고 살아가고 있죠. 지금의 어떤 그 젊은 청소년 또는 보면은 상당히 옛 어릴 때 제 소년 시절이 또 이렇게 또 상기가 되곤 합니다. 자, 이 적음, 젊을 소를 가지고서 또 소리 글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 사자가 나오네요. 자, 모래 사자는 물 숫자 플러스 적을 소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물이 적다. 물이 플러스 적다. 그러니까 물이 적다는 것은 뭡니까? 물기가 거의 없는 어떤 사막의 모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 사막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하면은 없을 막자가 되죠. 근데 여기에 물 숫자를 쓰게 되면은 물이 없다. 결국 이것도 사막 할 때 이 글자를 쓰면 되겠네요. 사막. 또 모래 사자는 또 이 옆에 물 숫자 대신에 돌 석자를 써서 요렇게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래 사자가 되겠죠. 사막, 또 백사장, 흰 모래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 30-40년 전에 하와이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하와이 가게 되면 왜 와이키키 해변 있잖아요. 아주 그냥 우리 캘린데이도 나오고 한때는 그게 그냥 집에 사진으로 보고 그랬는데, 그때 그 관광을 갔을 때 가이드한테 얘기를 언뜻 들어봤는데, 예, 와이키키 해변의 그 사막은, 그러니까 하와이는 그 사막이 그러니까 모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이키키 해변에 우리나라의 백령도에서 수입한 모래가 깔려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신기하게 제가 이렇게 느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모래사자였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묘할 묘자가 나오네요. 묘하다. 여자가 젊어. 그래서 우리 묘령의 여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묘하다. 묘한 기술, 묘기도 역시 여자 여자 쓰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묘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절묘하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되겠죠. 자, 모래사자 묘할 묘자였습니다. 네, 뽑을 초자가 나오네요. 자, 뽑을 초자, 왼쪽은 손 숫자죠. 그러니까 손 숫자 플러스 적다 이렇게 그죠. 스몰 적다. 자, 이것은 뭐예요? 많은 것들 중에서는 많은 이 것들 중에 적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손으로 탁 뽑아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무슨 글을 갖다가 외국이나 어떤 원문을 갖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원문에서 아주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뽑아서 번역하는 걸 뭐라 그래요? 초역이요. 초역 할 때 역자 여기 있잖아. 말씀 원자 플러스 엿볼 역자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초역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죠. 옛날에는 동사무소라 그랬는데 거기서 우리 보통 주민등록 뭘 뽑죠? 초본. 초본. 이걸 또 발급받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초벌구이? 그건 좀 그거는 한자가 아닌 것 같네. 그죠?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볕끝 또는 분초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볕끝이니까는 이 벼화자가 들어갔네요. 벼의 맨 끝 부분이죠. 그래서 작은 부분.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벼를 갖다가 이렇게 그 실제로 딱 뽑아 보면은 이 벼가 이제 끝 부분이잖아요. 작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딱 뽑으면 요것이 마치 그 시계의 초침하고 좀 닮았어요. 그래서 시계의 초침과 닮았다 해서 분초의 뜻도 이렇게 아울러 나오게 되는 거죠. 10초, 20초, 30초 할 때 이 벼끝 초, 분초 초를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시계를 가지고 초침 이렇게 써서 이제 그 시계에서 초를 가리키는 그런 그 바늘이죠. 그래서 시, 분, 침과 함께 시간을 표시하는 그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요것이 이제 분초 초로 쓰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소자가 있네요. 자, 불을 소. 불을 소자는 글자를 보니까 위에는 칼도자고 그리고 아래는 입구자죠. 야, 일로 와. 아주 칼처럼 입으로 불러? 이렇게 하면 아주 그냥 명쾌하게 해석이 되는 그런 글자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갑골문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받침대에 손가락이 꽂힌 그런 그릇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글자가 사실은 불을 소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그릇에. 그러면 신을 부른다. 이것이 이제 원뜻이 되겠죠. 또 이것이 글자가 원래 이제 위에는 이렇게 숟가락 이 글자가 세월이 흘리면서 칼도자로 이것이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칼 같은 목소리로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쉬운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불을 소예요. 자, 이 불을 소를 가지고서 한번 또 글자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소가 초로 이렇게 이 소리가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자, 불을 초자가 있네요. 우리 보통 손님들 갖다 뭐 한다 그래요? 초대한다, 초빙한다 이렇게 우리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왼쪽은 손 숫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을 소자, 손으로 일로 오세요. 왜? 초대할게요. 그런 뜻의 글자예요. 그래서 초대자는 이제 기다릴 대자를 쓰면 되겠죠. 초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또 초빙이라는 말도 있죠. 초빙, 들을 빙자 쓰면 돼요. 귀자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거 조금 뭐 획수는 뭐 약간 복잡하지만 불을 빙자가 되겠습니다. 귀에 들리시도록 이렇게 됩니다. 초빙.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뛰어넘을 초가 있어요. 뛰어넘을 초. 요것은 왼쪽은 달릴 주자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불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불러서 달려가는 거야. 불러서 달려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남이 부르면은 달려간다. 달려가다 보면 앞에 장애물도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뛰어넘는다. 뭐 그런 뜻의 글자가 되겠죠. 이 글자는 원래 이런 글자도 좀 아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도끼월이라는 글자인데요. 도끼를 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뭐 초월 이렇게 초월. 초월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한계나 또 표준을 갖다 뛰어넘는 것을 갖다 우리 초월한다. 무엇을 초월하여? 초월한 사랑. 뭐 이렇게 표현하죠. 자, 뛰어넘을 초. 이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한 30년, 40년 전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근무할 때,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상사분이, 갑자기 뭐 이제 연락을 받고 지금 뭐 6분이 지금 부른다. 그러니까 이분이 워낙에 이제 이 공명심이 강해가지고서, 불렀으니까 이제 뛰어가는 거죠. 막 이제, 그래? 상무님이 불러? 전무님이 불러? 막 달려가다가 이 앞에 유리를 갖다 그대로 박은 거예요. 이제 깨끗하니까 너무 급히 가다 보니까 앞에 유리가 이제 청소를 깨끗해서 그냥 너무 그냥 그랬는지 뭐 박치기를 해가지고서 그냥
막 피가 줄줄 흐르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아주 그게 아주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 아주 인구의 회자가 됐다라는 그런 또 옛 추억이네요.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거. 그 정도로 그냥 열심히 뭐 생활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뛰어넘을 초월한다. 뭐든지 초월. 난 근데 초월이라는 거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초월할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냥 들이뭉실하는 게 그냥 제 삶이죠.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계속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소자가 그대로 나오네요, 소리가. 자, 밝을 소자가 있네요. 자, 밝을 소자는 이제 누구를 불렀죠, 지금? 옆에 보니까 날일자, 태양을 불렀네. 태양을 불렀으니 당연히 밝을 수밖에 없죠. 해를 불러냈다. 그래서 세상이 밝아졌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 밝을 소자죠. 소명.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해를, 그러니까 요 소명이란 뜻은 이 사리를 갖다가 분간함이 밝고 아주 똑똑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소명 자료를 갖다가 뭐 제출하라, 뭐 소명서를 갖다가 내라. 그 소명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소자는 이제 트일 소자. 그거는 이제 트일 소자를 쓰면 되겠죠. 트일 소자 어떻게 쓰나? 이렇게 쓰면 되죠. 트일 소자. 소명. 소명. 참고적으로 이 트일 소자는 요건 발이에요, 발. 발이고 요것은 몸통이고 밑에는 그 물을 뜻하는 건데, 즉 엄마가 뱃속에서 자궁에서 이제 아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로소 애가 세상에 트였다. 그런 글자가 트일 소자. 그래서 소명. 그래서 이 지금 위에 있는 소명하고는 뜻이 다르다. 이렇게 한번 그냥 부연 설명을 좀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글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칠 또는 비출 조자가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밝을 명자 쓰게 되면은 조명이죠, 조명. 어느 장소가 이제 아주 이제 밝은 거죠. 이 자체가 이제 밝을 조자, 밝을 소자. 거기다가 밑에다가 밝은데도 밑에는 불이에요, 불. 그래서 불을 더 이 명자가 아니죠. 비출 조자죠. 여기다 불을 갖다 더 비춰. 밝은데 불을 더. 우리 보통 이제 무대에 어떤 뭐 이제 무대 주인공이 탁 나타나면 움직일 때마다 조명이 막 따라가죠. 주변도 밝어. 밝지만 이 사람이 따라갈 때마다 조명이 계속 비쳐. 그러니까 한 곳만 집중적으로 이제 비추는 거. 그게 바로 비친다. 비춘다. 그런 뜻의 글자예요. 그래서 조명.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사물을 갖다가 뭘 대조한다. 그죠. 둘 이상을 맞대어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조할 때도 이 글자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밝을 소자, 비칠 조자였습니다. 예. 다음 글자 볼까요? 연못을 뜻을 가진 못소가 되겠네요. 자, 물을 부르죠, 물을. 즉, 물을 불러내니까는 땅이 고여서 못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이런 용어가 있죠. 예, 이게 무슨 글자예요? 호수자죠. 그래서 호, 그럼 뭐예요? 늪과 호수라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건 부를 소자 플러스 고을 읍자가 들어갔으니까는 이건 당연히 땅 이름 또는 고을 소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단독 한자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를 소를 가지고서 한번 소리 글자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뭡니까? 이을 소자가 되겠네요. 자, 이을 소자. 계속 이제 소리는 변동이 없네요. 그죠? 자, 부를 소자 옆에 실사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뭐예요? 시를 불러? 그래서 이 실들을 불러서 길게
있는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소개. 글자를 좀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소개. 자, 누구 좀 소개 좀 시켜줘. 내가 오늘 누구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웃 소자.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할까요? 예, 떠들 소자가 되겠네요. 웬 소라냐? 할 때 이 글자 쓰면 되나요? 자, 요거는 뭐예요? 나무 목자 위에 입구자가 있어요. 나무 위에 뭐 사람이 뭐 올라가서 입으로 떠드는 건가? 위험하게? 그렇게 나무에는 어떤 것이 올라가야지 좀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좀 새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가 나무 위에서 막 짝짝짝 그러죠. 그래서 너무 이제 시끄럽다 그런 얘기죠. 보통 우리 이제 산속을 가게 되면은 아침에 보면 이제 그 새들이 막 이제 이 우러대는 그죠? 그런 소리가 전 좋아요. 아주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새가 많은 새. 근데 많은 새들이 그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새가 이렇게 뭐 울면은 좀 음악처럼 들리는데 나무 위에서 그냥 많은 새들이 이렇게 우러대 버리면 좀 시끄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뜻의 글자가 떠들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떠들 소자 가지고서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을 조자가 나오네요. 잡을 조자. 새가 너무 떠들어. 그러니까 이 새가 떠드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뭡니까? 올라가서 손으로 잡는다. 그런 뜻의 글자가 잡을 조자가 되겠죠. 잡을 조. 자, 잡을 조자 갖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 뭐 있을까? 잡어. 뭐 우리 좀 어려운 말이지만 뭐 어렵지도 않지만 뜻짓자. 그리고 잡을 조자. 뜻을 잡는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조론 이런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비행기 탈 때 조종관 할 때도 뭐 조종한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을 조자가 있네요. 자, 말을 조자는 옆에 불화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무 위에 이럴 때는 이제 이걸 갖다가 새의 입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 자체가 이제 물건을 뜻하는 물품 품자니까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위에 젖어 있는 물건들이 젖어 있는 물건들을 갖다가 불에 쬐어서 말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글자는 나무 위에 놓인 젖은 물건들을 갖다가 불로 잘 쬐어 말린다. 말을 줘. 자, 요즘 같이 이제 날씨가 뭐 더울 때는 이제 30도가 이제 웃도는 그런 무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기죠. 그러다 보면 날씨가 매우 건조하죠. 건조란 뜻이 뭐예요? 아주 말라서 습기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비가 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초조하다. 초조. 탈초자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 새가 뭐 타는 초조. 초조는 뜻이 또 뭐예요? 막 애가 타가지고서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한 거. 초조. 이렇게 또 건조 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 건조는 말을 건자 쓰면 돼요. 말을 건자는 요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르다. 건배할 때 이제 마르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소리 글자 시옷 부분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젊음 소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불을 소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떠들 소자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소리 글자 한번 시옷 부분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